강의 제목대로 생활 속의 화학. 우리 생활 속에 화학이 뭐가 있는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화학이 어려웠는데 우리 생활 속에 화학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숨 쉬면은 들어 마시면은 산소를 마셔요. 산소.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산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 한 20%, 19%에서 20% 정도 산소예요. 나머지는 뭐가 많지요? 질소가 많아요. 질소. 근데 산소 20%를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은 우린 죽어.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경험을 안 했지만은 산소 호흡기 낀 사람들 보셨죠? 병원에서? 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숨 쉬어가지고 산소를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산소 호흡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소 호흡기가 그냥 우리가 공짜로 마시는데 그러나 아픈 사람들은 그런 공짜로 못 마시니까 산소 호흡기를 드는. 그 산소 호흡기를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산소를 들어 마시는 걸 공짜로 마시게 되는 건 얼마나 감사하죠. 근데 그런 산소가 우리 몸에 가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몸의 질병이라든지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화학과 결부시켜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작년에도 강의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걸 들으시면 되겠고, 이제 오늘은 특별히 첫날인데 그 진화론에 대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과학이니까. 진화론이 뭐죠? 진화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진화에 의해서 됐다 하는 거예요. 진화. 그래서 그 진화론에 대해서 종의 기원이라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과학자인데 1859년도에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진화가 됐다라고 이제 해서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과학을 배울 때, 화학을 배울 때 모든 과학이 다 진화론에 근거한 과학을 배워요. 근데 그 한국은 진화론에 대한 근거한 과학책만 있지 진화론에 반대되는 과학이 또 있어요. 뭔지 알아요? 창조론이라는 거예요. 창조론. 들어보셨죠? 창조론. 그 창조론의 과학이 또 있어요. 진화론과 창조론. 그런데 미국에서는 교과서를 쓸 때 진화론에 근거한 과학책을 쓸 수도 있고 또 창조론에 근거한 과학책을 쓸 수도 있고 그래 미국은. 그러니까 한국은 창조론에 대한 과학책은 없어. 진화론만 있는 거야. 그 진화론 배우니까 진화론이 진짜구나 믿고 창조론은 그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진화론의 문제점, 진화론이 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틀리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렵지 않게 쉽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이 우주가 생긴 거는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야. 어떻게 우주가 생겼죠? 빅뱅이라고, 빅뱅. 들어봤어요?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따라해볼까요? 빅뱅. 우리말로 하면은 대폭발. 우주가 생기기 전에 대폭발이 나가지고 우주가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태양도 생기고. 근데 그 빅뱅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 기억 아직 안 해도 돼요. 어려우니까 138억 년 전. 138억 년 전. 억이 들어갔으니까 엄청난 거죠. 우리가 평생 살아봐야 몇 년 살아요? 9988, 234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234일 앓다가 231 앓다가 죽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행복한 거라고 하면서 100세. 근데 우리나라에 김영석 교수가 몇 세예요 지금? 104세죠. 살아 계셔요. 지금도 강의하셔요. 강의하시는데 곧 연대 교수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정도로 104세까지 사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은 우리가 99세까지만 살아도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9988, 234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138억 년 전하면은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오래된 거예요. 그때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 우주가 생긴 거예요. 우주가. 그 우주가 생긴 다음에 또 폭발한 것들이 또 다시 뭐 이렇게 뭉치고 뭐 이러면서 그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어. 46억 년도 굉장히 뭐 오래된 옛날 얘기야. 지구가 생겼다고 그래. 지구가 처음에는 이제 태양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뭉쳐서 지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을 해요. 그러면서 또 갈라지면서 자장의 힘에 의해서 자전을 해. 돌아가.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갔다 그러면 한 바퀴 제자리에서 돌아간 거야. 그리고 삥 돌아가는 게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우주가 생긴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빅뱅 때 생겼다. 얼마? 138억 년 전. 지구가 생긴 건 언제? 46억 년 전에 생겼다.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다. 물론 태양이 먼저 생기고 그 뒤에 지구가 생긴 거예요. 그게 지구 생긴 게 46억 년 전이라고. 근데 그럼 인간은 언제 생겼을까? 지구가 생긴 지 46억 년이 됐는데 인간이 생긴 거는 언제일까? 그러니까 4만 년 전이라고. 4만 년 전. 한참 뒤지 이제, 그죠? 46억 년에서 4만이면 한참 뒤죠. 4만 년 전에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 들어보셨어요? 네. 한번 따라해볼까? 어려운 말이니까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런 포유동물 중에 하나가 생겨난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게 4만 년 전이라는 거죠. 4만 년 전. 그게 이제 연구인데, 그 학설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그런 포유동물인 우리 인간이 4만 년 전에 생겼는데, 처음부터 인간이 딱 지구에 생긴 게 아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먼저 있던 건 인간으로 진화하기 전에 있던 건 뭐요? 원숭이였다. 원숭이가 꼬리가 떨어져 가지고 점점 그래서 원숭이와 함께 뭐 이제 포유동물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동물들이 생겼다. 예. 그러면서 포유동물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게 원숭이였다. 그 원숭이가 아프리카에서 꼬리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사람이 됐다. 그게 호모사피언스다. 그게 4만 년 전에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쉽게 하는 거네. 그 인간이 4만 년, 근데 4만 년 전에 생긴데, 먼저 우리보다 진화하기 전에가 원숭이였다. 원숭이였다. 젖 먹이는 동물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게 점점 있는데, 원숭이가 머리가 제일 좋대요. 원숭이 동물원에서 가봤죠? 그 포유동물 중에서도 원숭이가 머리가 제일 좋대. 근데 더 머리가 좋은 원숭이에게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포유동물이 생기다가 이런 여러 동물들이 진화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이제 문제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기에는, 이 대기에는 질소가 많아요. 질소가 어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라든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사선 이런 거에 의해서 질소가 변해가지고 암모니아가 되기도 하고, 암모니아가 또 물과 만나고 또 탄산가스하고 만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공기 중에 있는 공기가 서로 결합해서 생긴 것이 뭐냐 그러면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다. 아미노산 들어보셨어요? 아미노산이 뭐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죠? 고기는 뭐예요? 성분이? 단백질. 고기에만, 소고기에만 단백질은 아니야. 뭐에도 단백질이냐면 콩에도 단백질이 있어. 두유 마시죠? 두유? 콩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우유에도 물론 단백질이 있어요. 우유에도. 그런 단백질을 우리가 먹으면은 단백질은 고분자야. 분자가 낀 사슬로 되어 있는 거야. 단백질은. 근데 그걸 우리가 먹으면 위에서 소화를 시켜.
위에서 소화를 어떻게 시키냐면 위에서 위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위산. 여러분들 가운데 병 가운데 우산과다증 있는 사람 있으셔요? 위산과다. 건강하실 수 없으신가 보다. 예. 예. 트림하면 신물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다 건강하신가 보다. 우리가 음식 먹고 이제 얼마나 속이 쓰리고 어디다 트림하면은 신물이 쫙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경험해봤죠? 예. 그런 신물이 뭐냐면 소화액이 섞여서 그래. 그러니까 위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단백질을 먹은 고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를 시켜야만 우리가 몸에 필요한 양분을 만드니까 소화시키는데 그게 그 위에서 나오는 그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그 소화액이 염산이에요. 염산. 염산 들어봤어요? 염산은 어디에 써요? 화장실에 막 찢기 꼈으면 염산 부으면 다 녹아나가죠? 막 녹아. 염산은 굉장히 독하고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실험실에서 이제 염산 같은 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손에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이 막 다 타버리니까 이제 염산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염산이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 염산이 위에서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 염산은 고기를 단백질을 녹이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위가 뭐로 됐어요? 위벽이 단백질이에요. 위벽도 단백질. 그럼 위벽이 소화액에 의해서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녹으면 위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벽에다가 점막을 다 입혀줘요. 하나님이 사람이 점막을 입혀가지고 위산이 나와도 염산이 나와도 위는 상처가 안 받도록 막아줘요. 점막을. 그런데 술을 마시는 사람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또 뭐 과식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속 식사한 거를 소화시켜야 되니까 위산이 그 소화시키는 그 염산이 더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점막이 있어 점막을 뚫고 나오면서 점막을 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코올은 잘 녹이는 성질이 있어. 술을 자꾸 많이 마시면은 그 점막을 또 녹여. 그래가지고 위가 노출이 돼. 그러면 염산에 의해서 위가 녹아버려. 위병이. 그러면서 그러다가 보면은 위에 염증이 생겨. 위염이 생겨. 그 위염이 더 점점 심해지면은 나중에 위암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위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 괜찮아, 위염은. 예, 위험, 나도 위험이 있어요. 내시경 해보면은 위험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조심조심 하면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건강검진하면서 이제 위를 잘 조사하죠. 근데 그게 암이 될 수 있어, 위암.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면, 담배를 쭉 마시면 이제 그 가스가 위로 가면서 위에서 또 점막을 손상시켜주고, 이래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사람이 위암 걸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담배 피시는 분 계세요? 담배만 떨어질 것 같죠? 제가 얘기하면. 어쨌든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담배, 술은 발암물질 1호로 정해놨어요. 발암물질 1호.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위에서 들어간 고기, 단백질을 녹여가지고 만들어내면은 그게 아미노산이 되는 거야. 사슬이 쫙 끼어있는 게 단백질, 사슬 한 개를 떼어낸 거야. 사슬을 다 나누는 거지. 사슬 한 개가 아미노산이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우리 이제 위에서 흡수를 하는 거야. 위와 또 장 이런 데서, 소장 이런 데서 흡수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유 고기 먹으면 안 좋아, 채식만 해야 돼 하는 분도 계신데, 아니요, 채식만 해가지고 안 돼. 물론 채식 중에 콩을 먹으면, 콩이나 두부는 단백질 성이 괜찮긴 하지만은 콩, 두부에 있는 단백질은 고기에 있는 단백질보다 양이 적어. 물론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은 또 몸에 또 해로워.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조금 먹어도 안 되고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아미노산이 그게 단백질을 만들어가지고, 단백질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기관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의 기관이 뭐 근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아미노산을 만들었어요. 지구에 있는 질소를 이용해가지고, 공기, 대기 중에는 질소를 이용해가지고, 어렵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는 증명이 안 돼. 그렇게 했을 거다 그런 얘기야. 근데 아미노산이 이제 물 속에 들어가, 물.
그 물이 지구에 70%가 물이 있었어요. 지구에 물이 이렇게 많아. 지구는 딱딱한 길 딱딱한 것 같은데 전체 지구를 보면은 바다물, 강물 또 뭐 공기 중에 수증기 뭐 다 합하면은 지구에 물이 70%가 있어요. 70%가. 그게 굉장히 물이 지구에 많이 있는 거야. 그 물 속에 아뮌산이 떨어져 가지고 진화론이에요.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 물 속에서도 이제 조금 영양분이 있는 그런 영양분이 있는 물들은 아주 맑은 물에는 없어. 영양가가 있는 물은 시궁창 같은 물이에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맑은 물에는 영양가가 별로 없어. 그런데 시궁창 물에는 이것저것 섞였으니까 물이 영양분이 있어요. 거기서 아미노산이 점점 모여가지고 단백질이 됐다가 단백질이 점점점 모여가지고 DNA가 됐다가 DNA가 먼저 돼. 그 아미노산이 DNA가 됐다가 DNA가 단백질 아니다 단백질이 먼저 되고 DNA가 돼. DNA RNA, DNA 얘기 들어봤죠? 유전자가 없는 유전자라는 거야. 그게 됐다가 세포가 만들어져. 세포. 우리 몸은 머리카락이나 뭐 얼굴이나 다 피부나 다 세포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세포가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머리카락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피부가 되기도 하고 뼈가 되기도 하고 뭐 다 근육이 되기도 하고 다 세포가 모여서 된 거예요. 그 세포 중에서 딱 처음 만들어진 세포가 단세포 동물. 그걸 단세포 동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질소가 변해가지고 아미노산 됐다가 아미노산이 변해가지고 단백질 됐다가 단백질이 변해가지고 핵산이라고 하는 DNA, RNA, 핵산. 그게 됐다가 그것이 세포가 만들어져가지고 세포가 생물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메바예요. 단세포 동물, 아메바. 단세포 생물, 미생물이라고 하죠. 아메바. 그러니까 아메바가 세포 하나가 있던 그런 생물이 점점 또 서로 연결돼가지고 세포가 여러 개가 있는 그런 세포가 되다가 맨 먼저 이제 물고기가 됐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 아메바가 물고기가 됐어요. 시궁창에서 자라는 시궁창에 제일 아메바가 많아. 자라던 아메바가 점점 커가지고 물고기가 됐어요. 그 물고기 가운데 송사리 봤죠? 송사리, 그죠? 그런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점점 발달하더니 붕어가 되기도 하고 진화해가지고 그러다가 또 올챙이가 또 되게 돼. 올챙이는 뭐예요? 예? 개구리의 애미죠.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올챙이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올챙이가 이제 개구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개구리는 물속에서만 살아요. 물속에서 살기도 하고 또 육지에서 살기도 하죠. 개구리 보셨죠? 네. 그래서 개구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양서류. 양쪽에서 서식한다. 물에도 서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대기 중에 공기 중에 나와가지고 육지에서 서식할 수가 있고 양서류라고 그래요. 양서류. 그런 양서류로 약간 더 고등생물로 진화했다 그러는 거예요. 진화했다. 그러다가 점점 진화하다가 이제 양서류가 되다가 파충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파충류 여러분들 알아요? 뭔가? 파충류. 도마뱀 같은 게 파충류야. 뱀도 파충류고. 뱀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뱀은 약어. 그 뱀은 가만 놔두면 가만히 있는데 근다리 보면 덤벼요. 보셨죠? 뱀 보셨죠? 뱀 무서워요. 덤벼요. 근다리지만 안 오면 가만히 있고 또 우리가 지가 혼자 가버려요. 옛날에는 초가집에서 살았을 때는 집에도 구렁이가 있었어요. 구렁이 봤죠? 큰 뱀, 그죠? 구렁이가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구렁이가 같이 살았어요. 구렁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사람 사는 집에서도 잘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파충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파충류가 되다가 점점 또 진화해가지고 또 뭐가 됐냐 그러면은 이제 그 척추동물이라고 척추가 있는 뱀에는 척추가 별로 있긴 있어도 그렇게 세지 않은데 척추동물이 생겨요. 그 다음에 포유류, 젖먹이 동물. 그게 고등동물이에요. 포유류. 소는 어때요? 젖먹여요, 안 먹여요? 젖먹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고등생물이야. 뱀보다 더 고등생물. 포유.
또 그런 포유류가 이제 젖을 먹여 키우는 동물이 생겼어요. 사람이 젖 먹여 안 먹여? 먹이죠? 네. 요새는 젖 안 먹여 우유만 먹여 애들, 그죠? 모유를 먹이는 게 좋은데. 어쨌든 그렇게 인간도 포유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포유류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원숭이가 제일 머리가 똑똑한 놈이라는 거예요. 동물에서 원숭이가 됐다가 그 다음에 사람이 됐다. 사람이 된 것이 아까 얘기했던 호모사피언스라는 거다. 요새 과학자들이 요새 무슨 시대냐면 AI 시대라고 그러죠. 네. 그 집에 로봇 청소기 있어요? 네. 로봇 청소기 옆에 있구나. 우리 집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지가 다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청소 다 한다고요. 로봇 청소기. 그게 AI라고 로봇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 근데 청소 다 하고서 혼자 지가 충전기로 돌아가야 안 가요. 저도 가지요. 그러니까 건드릴 게 없어. 문 열어. 그 로봇이 참 좋은 거야. 요즘에 식당에 가도 로봇이 주문 배달되지 그러죠. 식당에서 음식. 어떤 로봇. 그게 이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 AI가 뭐냐면 Artificial Image, 지능.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이게 좋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렵다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탄 사람들은 인공지능 연구가들이에요. 그러면서 노벨상 탄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해요. 나 인공지능 연구했다고 노벨상을 줬는데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골치 아플 때가 올 거예요. 인공지능 발명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노벨상을 탔는데 옛날에 그 우리나라 바둑대회 한 거 기억나요? 네. 바둑대회. 그 바둑대회에 인공지능으로 바둑대회를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사람이 이겼어요? 이세돌 구단하고 했죠? 누가 이겼어요?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그 바둑대 지능을 만든 사람이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탔어요. 작년에 노벨상 탄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만큼 인공지능이 사람이 할 거를 바둑을 지가 두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할 거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제. 엊그제 우리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넘어졌는데, 치매는 괜찮았대요. 그런데 집에 오더니 발목이 아프다고. 그러더니 우리 사람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발목이 아프다고. 나 얼른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빨리 가라고. 사진 찍어보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그러는 거예요. 뭘 병원에 가냐고. 요새 인공지능 전화기로 물어보는 거 있죠? 챗GPT라는 거 들어봤죠? 챗GPT. 그걸 물어보니까 냉찜질하고 발을 치는 데 위에다 높은 데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절대로 뜨거운데 반신욕 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쳐줘. 여러분들 검색하는 거 라디오 휴대폰 검색 많이 해요? 네. 오늘 날씨 어떨까 검색해보죠? 네. 한번 검색 잘하는 사람 한번 한남대 이수민 교수 검색해봐요. 검색해가지고 한번 나중에 읽어줘봐. 뭐라고 나와. 챗GPT에 검색하면 나와. 그냥 이수민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골프 선수라든지 여자 이런 사람들만 나와. 여자 이름만 이수민 여자 이름이야 보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검색을 딱 해보면은 한남대 이수민 교수 하면 딱 제 얘기가 딱 나와. 기가 막히죠. 대전 시골 사는 이수민이가 세계 챗GPT에서 다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검색해보면은. 검색을 안 하면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와서 좋은 것 같지만은 사람의 일자리를 다 뺏고 다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호모 로봇 시대가 오면은 걱정이다 그래요. 호모 사피엔스는 이제 우리의 조상이니까 호모 로봇 시대가 온다는 거지. 그러면은 사람이 할 걸 다 로봇가 뺏어가가지고 사람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할 일이 없어서. 벌어먹고 살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호모사피엔스고 지금은 호모사피엔스 후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호모사피엔스가 지나가면은 이제 호모 로봇가 온다는 거죠. 호모 로봇가 사피엔스란 말은 슬기로운 그런 애, 슬기로운 사람, 슬기로운 동물 그런 뜻이 호모사피엔스야. 슬기로운 동물인 사람이 됐다가 이제는 로봇가 지배하는 호모 로봇가 인간 같은 로봇가 나올 때가 된다. 그때는 이제 우리 인간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대 과학자들의 근심거리야. 이제 앞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쨌든 그게 진화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고향이 어디예요?
쭉 진화론을 생각하면 고향이 어디예요? 시궁창이에요. 시궁창. 아메바부터. 우리 고향은 어디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라는 노래가 있죠? 우리 고향이 어디냐면 시궁창으로 날 보내라는 노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궁창. 시궁창이 우리 고향. 아메바가 태어난 데서부터 쭉 이제 여기 진화됐으니까 시궁창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 조상은 그렇게 해서 진화돼 가지고 원숭이가 꼬리가 뚝 떨어지면서 우리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궁창에서 그 다음에 송사리에서 그 다음에 그 개구리로 와가지고 개구리에서 뱀으로 와서 뱀에서 뭐 도룡뇽이도 되고 뭐 하다가 그 다음에 포유류도 됐다가 그 다음에 원숭이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인간이 됐다. 이렇게 믿는 게 진화론인데 그 진화론에 반대되는 그러한 논이 있어요. 진화론은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과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에서 나온 확실한 사실이 아니라 가정이에요, 가정. 증명이 안 돼 있어, 아직은. 증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렇게 됐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의 반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창조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아메바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진화돼서 원숭이까지 왔다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믿지를 않고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누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성경에 나온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천지를 인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천지를. 아까 우리 천지가 우주인데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빅뱅에 의해서 폭발에 의해서 생겨가지고 자연히 시간이 가면서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에는 창조론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태초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 만들으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동물을 동물을. 그리고 마지막에 뭘 만들었어요? 인간을. 사람을. 누굴 만들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죠? 그 상식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굴 만들었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고 마지막에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일곱째 날은 쉬시고 첫째 날 둘째 날 다 했는데 혼돈한 우주를 하나님이 뭐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그다음에 하늘 별과 해와 달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식물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동물 중에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 이건 창조론에서 한 얘기예요. 만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면 어때요? 저급한 미생물, 아메바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어떤 품성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가지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를,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흙을 비벼가지고서 만들어가지고서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인간을 만든 거야. 아담을 혼자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가 좋아요, 나빠요? 혼자 있으니까 쓸쓸해. 남자 혼자 사는 게 안 됐어. 딱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자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 뱃속에서 뭘 꺼내요? 갈빗대를 하나 꺼내요.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뭘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 하와. 이브라고 그래. 딸을, 여자를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같이 살게 결혼을 시켜준 거야. 그게 근데 우리가 볼 때 여기 남자분들 계시는 남자분들의 재료는 뭐예요? 아담의 재료는 흙이요. 여자분들의 재료는 뭐예요?
갈비요, 갈비. 갈비하고 흑하고 뭐가 더 비싸요? 갈비가 비싸요. 남자의 재료하고 여자의 재료 비싼 게 뭐예요? 여자가 비싼 거예요. 여자가 굉장히 비싼 재료를 만드신 거예요. 여자가 귀한 거예요. 남자들이 여기 계시지만은 그래서 여자들이 귀하기 때문에 나이가 점점 들수록 남자들 여자한테 이기면 안 돼. 져줘야 돼. 남자들 져주지요? 이겨요? 왜 답이 없어 남자들? 지기 싫은가 보다. 져주는 게 왜냐하면 비싼 갈비로 만든 여자들한테 싼 흙으로 만든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 여자들 잘 돌봐주고 여자들한테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 근데 자꾸 남자가 나이가 먹으면서 여자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황혼 이혼이 생겨. 황혼 이혼이. 요새 이혼이 많이 나오죠. 황혼 이혼이. 근데 세계에서 이혼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세계에서 이혼 제일 많이 한 나라. 한국이 한국 이혼이 제일 많이 한대. 참 너무 딱하죠.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는 이혼하면은 절대로 교회에서 직분을 안 줬어. 이혼한 사람이라고. 지금은 그러면 안 돼. 이혼한 사람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거 안 해. 그래서 바꿨어요. 이혼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이혼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6.25 때 이북에서 피난 오신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피난 오면서 부인은 떼놓고 왔어요. 그 목사님들은 재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이북에다 부인을 왔으니까. 이혼하고 또 부인이 이북에 살아있는데 또 결혼하면 안 되거든. 못 했어요. 만약에 결혼하면은 그 교단에서 쫓겨나, 목사님도. 그만큼 이제 일부 일처, 그게 강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강조하고. 그 여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얘기가 한 것이 이제 창조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는 여자를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독립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로 올라오고 그래. 그때 60만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숫자 60만은 여자는 안 쳤어. 남자만 쳤어. 그러니까 200만쯤 왔다는 거예요. 200만이 이스라엘 왔어요. 와가지고 이스라엘 와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왕도 세우고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쭉 지내오다가 이스라엘이 그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쫓겨났어요. 물론 예루살렘에 또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도 있었지만은 다 세계 각지로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948년까지 세계 각지에서 나그네로 지내다가 그 다음에 1948년에 이제 독립을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다가. 근데 거기에는 아랍 사람도 살고 하는 데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아랍 땅에다가, 이스라엘은 본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다 쫓겨나가지고 없는데 아랍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에 막 오니까, 여기 세계 각지에서 오니까 나그네 생활을, 나그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나그네 생활을 한 2000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랍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그 자기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1948년 세우자마자 금방 며칠 안 돼가지고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멸망을 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와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랍 사람들 공격에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난민이 생긴 거예요. 난민이. 지금도 아랍 난민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유엔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전쟁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는데, 가자지구라는 거 들어봤지? 가자지구? 그죠? 가자지구. 그게 성경엔 가사라고, 가자. 그 가자지구에서 지금 하모스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몇 년 됐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요새 휴전협정을 하는데, 근데 트럼프가 거기다가 지금 막 이스라엘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보복을 참 잘해, 복수를. 우리를 죽였으니 너희도 죽인다고 해가지고 폭발을 해가지고
막 죽여서 100만 거기 한 200만이 살고 있는데 가자지구에 그 가자지구라고 하는 지역에 그 넓이가 좁아. 부산의 반밖에 안 돼. 부산 넓이에. 그 반 되는데 인구가 200만이 살아.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이야.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뭐 공격을 해가지고서 많이 죽고 몇만이 죽었는데 2만 명인가가 죽었다고 그래요. 10%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는 사람들이 누가 많이 죽어요? 군인이 많이 죽어요? 민간인이 많이 죽어요? 민간인이 많이 죽어요. 남자가 많이 죽어요? 여자가 많이 죽어요? 여자가 많이 죽어요. 여자가 많이 죽어요? 애기가 많이 죽어요? 애기가 많이 죽어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전쟁 멈춰라. 그러면 여기 가자지구에다가 멋있는 휴양지를 만들어 주겠다. 그동안에 너희들은 나가 있어라. 아랍 사람들은 나가 있어라. 이스라엘은 좋죠. 옆에서 맨날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못 쫓아오니까 좋은데 아랍 사람들은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어쨌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나라 또 이스라엘 창조 그런 게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점점 후손이 퍼져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근데 에덴 동산에서 타났어요. 에덴 동산은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러한 살기 좋은 곳이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의 낙원을 만들어줘가지고 아담과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창조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아주 짐승 중에서 파충류 중에서 꽤 많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요, 뱀. 뱀이 하와를 꼬시는 거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과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과실이죠? 선악과라는 거. 선과 악을 하는 과실. 요거는 따먹지 마라. 모든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건 따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따먹지 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와가 꼬시는 거 아니야. 하와를 뱀이 꼬시는 거야. 이거 따먹으면 지혜로워져가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아져요. 하나님보다 못한 것보다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와가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먹고 나서 그냥 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꼬셨어요. 예,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진다고 먹으라고. 남편은 좀 옛날이나 지금 똑같아. 남자는 약간 여자 말이 잘 들어. 그죠? 잘 들어. 그러니까 남자가 그걸 하나님이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으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데 여자가 꼬시니까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지 말았어야 돼. 그래서 선악과를 딱 따먹어요. 따먹다가 생각하니까 하나님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아이고 먹으면 안 되지 하고서 얼른 먹다가 목에 걸렸다가 일부는 뱉어버리고 일부는 먹었어요. 그 뱉어버린 거 뱉으려고 할 때 목에서 걸려야 되잖아요. 그 남자들은 이 목에 볼록 나온 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남자를 만져봐요. 있어요? 있죠? 여자분들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져보니까 없죠? 남자 볼록 나왔어요. 예. 아들들 한번 가서 만져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래서 요거 볼록 나온 거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볼록 나왔던 뼈를 요 볼록 나온 뼈가 있어요. 뼈가 뭐예요? 과학책에서 의학책에서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아담의 사과라는 거예요. 요 볼록 나온 게 아담이 사과 먹다가 안 먹고서 얼른 남은 그 뼈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사과가 아담스 애플. 우린 뭐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말로는 난 모르겠네. 목젖이라고 하나요? 목젖은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목에 볼록 나온 거예요. 예, 이걸 아담스 애플이라고 영어로는 아담스 애플. 그리고 의학 사전 같은 데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요게 어쨌든 그런 아담스 애플이 생겨날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제 그런 그 죄 때문에 퍼져가지고서 이제 쭉 인류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성경들이 이제 쓰여지게 되고 뭐 쭉 했던 것이 이제 쭉 나오는 얘기들이라고. 그게 이제 창조론이에요. 어떤 창조론. 근데 그 창조론자들은 이 지구가 만들어진 시기를 6천년이라고 해요. 6천년. 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하루 지났다. 또 하루 지났다. 6째 날 됐다. 요 하루로 따지고 그 다음에
성경책 보면 막 족보가 많이 나와. 족보가. 그래서 몇 년 살았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쭉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계산하니까 뭐 오래 사는 사람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 나이를 쭉 합해 보니까 지구가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6,000년쯤 됐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하고 몇 년 살았다는 얘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족보를 쭉 이용해가지고 연도를 계산해가지고 6,000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따질 때 창조론자 중에서 아주 1.1획도 성경은 틀림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1.1획도. 성경 그러니까 꼭 6,000년이야. 우리 인류 역사는. 그리고 2000년 해가지고 지금 2000년 되니까 6,000년이 됐어. 지금 말세가 얼마 안 남았어. 가까웠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그 문자 하나하나도 틀림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6,000년이라고 그러고 꼭 2000년 해도 예수님 태어난 때가 2000년 전이라고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요새 이게 몇 년 됐는가 연대 추정을 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이 발전했어요. 립이라는 사람이 노벨상 타서 과학자인데, 미국의 과학자인데, 이게 몇 년 된 거다, 이게 뭐 100년 된 거다, 200년 된 거다, 500년 된 거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을 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해냈어요. 그리고 노벨상 탔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연대기를 알아내는 거를, 립이가 발견한 것을 탄소로 연대를 발견한다고. 탄소를 보고서. 그러니까 탄소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한 15가지 탄소가 있어요. 그 탄소 12가 있고, 뭐 몰라도 돼요. 탄소 13도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MRI 찍어봤죠? 네. MRI 찍을 때 사용하는 것이 탄소 13 동위원소를 써. MRI 할 때. 네. 그 다음에 탄소 14가 있어요. 탄소 14는 방사성이 있어요. 방사성이 나오면 그것이 붕괴를 해. 여러분들이 우라늄, 원자폭탄 나오잖아요. 원자폭탄 우라늄. 이것들이 붕괴를 해. 우라늄이 붕괴를 해가지고 이것이 에너지를 발생하기도 하고 방사선을 내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방사선이 몸에 해로운 거지. 근데 몸에 해로운 방사선도 있지만은 또 그걸 잘 활용하면은 몸에 여러 가지 방사선을 이용해 가지고 치료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방사선인데 그 탄소 14가 방사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사선이 있는 탄소 14가 가만 놔두면은 자꾸 방사선 방출하면서 그 양이 줄어들어. 그 반쯤 줄어드는 거를 반감기라고 해요. 반감기. 그러니까 방사선이 있는 탄소 14를 보고서 그거의 양을 재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얼마였는데 반이 줄었을 때가 얼마인가 계산해 보니까 실험을 쪽으로 계산해 보니까 5,00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반을 주는 시간이. 그래서 반이 아니라 조금만 줄었으면 몇 년 됐을 거다 하는 것도 계산에 의해서 알아낸 거야. 그래서 지금 공기 중에 탄소가 있는데 그 탄소가 탄산가스가 돼. 탄산가스가 공기 중에 있는데 그거를 식물이 파란 잎새 있죠? 그거하고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녹말을 만들어.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죠? 밥이 그게 다 녹말이에요. 쌀만. 그 녹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되기도 하고 또 감자는 뿌리에 녹말을 만들잖아요. 감자. 그래서 그런 녹말들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거. 그것이 탄소 동화작용이야. 공기 중에 탄산가스. 그 다음에 땅 속에 물. 받아가지고 그 물하고 탄산가스하고 그걸 작용을 해가지고 엽록소가 그거를 녹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뿌리로 가면 감자가 되고 고구마가 되고 줄기로 오면 쌀이 되고 또 콩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식물이 흡수해서 그 식물을 먹으면 그 먹은 녹말이라든지 먹은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게 되고 우리 몸이라든지 그런 녹말들 이용해서 뭐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탄소가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그 나무가 만들어질 때 탄소가 얼마였었는데 지금 오래된 걸 보고서 재보니까 탄소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반쯤 줄어들었으면은 5,000년이 지난 거야. 그거에 4분의 1이 줄었으면은 2,500년이 지난 거야.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조금 줄었으면 이게 몇 년 됐을 거다 알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옛날에. 그 그린 그림이 몇 년 전에 그린 그림인가 하려면 그림에 있는 물감이라든지 그 속에 있는 걸 잘 해서 탄소를 봐가지고 탄소 양을 재는 거야. 탄소 14를. 그랬더니 처음에 있는 거 양이 지금 있는 양하고 똑같은 건데 그랬던 것이 지금 거기 그림 속에 있는 탄소의 양은 막 줄었단 말이에요. 아 이게 200년 된 그림이다.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참 신기하죠? 그죠? 그걸 아는 그게 연대기 탄소 연대기 측정이라는 과학이야. 그래서 아 그거 참 잘했다고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야. 리비라는 사람이 미국의 화학자인데 어쨌든 그걸로 조사를 해보니까 6,000년은 안 맞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6,000년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꼭 성경에 나온 6,000년 그 나이 연대를 따지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정해요? 우리 하루가 해가 떴다가 그 다음날 또 뜨면 하루라고 하죠. 그죠? 그게 몇 시간? 24시간이죠? 근데 해가 없을 때는 하루가 얼마예요? 해가 안 떴는데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는 해가 또 식물을 만들 때는 해가 없을 때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루라고 하는 것이 그때 하루하고 지금 하루하고는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하루를 해가 없을 때 하루를 지금의 하루로 계산하면 안 맞는다. 왜? 해가 떴다가 질 때 다시 또 뜰 때 그때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루라고 성경 말씀에 나온 거니까 그걸 그 하루하고 지금의 하루하고 안 같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6,000년은 안 맞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 성경 봐라. 하나님은 1,000년이 뭐 같고? 하루 같고.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다. 하나님 보시는 거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냈다 할 때 하나님이 그게 1,000년인지 지금 하루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 6,000년은 꼭 하지 말아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과학자들은 진화론에 근거해서 과학을 믿는 게 아니라 저도 과학자인데 저도 과학자. 아까 얘기한 대로 한번 찾아봐요. 이수민 한남도 이수민 석자 교수 찾아봐요. 과학자라고 나오지 과학자. 예. 그 과학자인데 저도 과학자지만은 진화론을 믿지를 안 해. 진화론을 믿지를 안 해. 그 진화를 믿지 않는 과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예를 들어줄 거야. 누구 들어줄까? 그 뉴턴을 들어줄게. 뉴턴 알죠? 네. 뉴턴 뭐 한 사람이에요? 뉴턴 뭐 한 사람이에요? 뉴턴은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야. 뉴턴 법칙이야. 만유 인력. 모든 물건은 다 인력이 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여러분들도 학생이 전 선생님인데 선생님과 학생이 이렇게 있지만은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바쁜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강의를 듣겠다는 거예요. 또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오늘 와가지고 오늘 우리 집사람이 저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콜 타고서 와서 우리 김현미 씨가 나를 잘 인도해가지고 여기 앉은 거야. 끄는 힘이 있는 거야. 끄는 힘이 서로 다 인력이 있는 거야. 서로 다 인력. 혼자 있으면 안 돼. 인력이 다 있는 거야. 만유 인력. 왜 사과나무 밑에 책 보다가 사과가 땅에 뚝 떨어져? 그걸 보고서 왜 사과가 땅에 뚝 떨어졌을까? 그건 인력 때문에, 만유 인력 때문에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떨어진다 하는 거를 발견한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뉴턴 법칙이 참 많아.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뭐 그런 운동의 법칙들이 많아요. 그런 말 한 사람이 뉴턴이야. 뉴턴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아이사크 뉴턴이야. 아이사크 뉴턴. 아이사크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삭이야. 이삭. 이삭은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뉴턴은 예수 믿는 사람이겠구나.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을 땄으니까 짐작이 가죠. 정말 뉴턴은 예수 잘 믿는 과학자였었어요. 그럼 예수 잘 믿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고 창조론 있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조론자들이 6천년 지구 역사 6천년설을 주장하는 설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서 이 창조론을 더 과학적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창조론자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과거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야. 믿는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믿는 거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 여러분들. 애기 나서 클 때, 이제 크면은 한 몇 살쯤, 3살, 4살 크면은, 그러면 이제 애들을 뭐라고 얘기냐면, 너 어디서 난지 알아? 물어본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죠. 그죠? 다리 밑에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주워왔나?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가? 친아빠가 아닌가? 걱정은 하죠. 그죠? 아기 때 걱정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엄마가 나를 낳은 증명을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가. 모르죠. 엄마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나중에 점점점 지나오면서 아직도 5살, 4살 때는 아직 어리니까 잘 철이 안 날 때라서 다리 밑에 주워왔다면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럼 나는 엄마가 안 낳네.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네. 근데 점점점 지나가면서 어때요? 엄마가 나한테 하는 걸 보니까 친엄마인 것 같지요. 그죠? 그래서 믿는 거야. 그죠?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 믿는 거야. 못 봤어도. 그죠? 똑같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못 봤어 우리가. 증명이 안 돼. 그러나 믿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 다리 밑에 주워왔다고 하는 거는 저 바깥에 있는 다리 밑에가 아니라 엄마 다리 밑에 주워온 거거든. 그걸 엄마가 농담 삼아서 한 얘기인데 애들은 못 믿다가 이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다. 믿는 거예요. 근데 커도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게 최고 불효야, 불효.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는 걸 안 믿으면 최고 불신이야, 불신.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도 아메바가 어떻게 공기가 아메바가 세포가 돼가지고 아메바가 되고 어떻게 원숭이가 꼬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됐는가? 그러면은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지금도 아프리카 호모사피엔스 고향이 아프리카로 나오거든 연구한 사람들이. 그럼 아프리카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왜 안 나오냐? 그냥 그건 믿는 거야.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거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몰라. 그냥 그건 꼭 그렇게 된 줄 믿으라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거야. 믿는 거. 그러니까 진화론도 믿는 거야. 그렇게 된 거로. 그러니까 보니까 화석에 보니까 그런 호모사피엔스의 화석 보니까 뇌가 좀 커져 있고 원숭이보다 뇌가 커져 있고 그다음에 다리도 직립으로 다리가 있고 손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뭐 그런 것 그냥 믿어버리는 거야.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믿는 거. 예. 그러니까 두 가지야.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챙이로 해서 개구리로 해서 뱀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원숭이로 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믿는 거하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드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드셨다. 그걸 믿는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은 어디냐? 시궁창 아메바가 살던 시궁창이냐? 우리의 고향은 에덴이냐? 우리를 만든 거는 하나님 만드셨느냐? 아니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느냐? 믿는 거야, 믿는 거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그 과학적으로 증명할 때 중간 채설이라는 게 있어요. 과학적으로 진화론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올챙이가 송사리가 올챙이가 됐던 그 사이의 물질이 화석에 나와야 되는데 못 찾아. 중간체. 원숭이와 사람과의 사이에 무슨 진화가 점점 변했으니까 중간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뚝 원숭이에서 뚝 사람으로 나와. 중간에 물질이 안 나와. 화석에. 사람의 화석은 있는데 원숭이 화석은 있는데 원숭이하고 인간의 중간 이제 진화해야 되는 게 중간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변화되는 그 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진화는 차츰 조금씩 변하는 게 진화론인데
그게 뚝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체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이게 과학에 안 맞는 거다. 과학이 하나의 그냥 가설이었다. 그럴 거다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진화론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요. 또 한 가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엔트로피 설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 또 어려운 건데 엔트로피라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엔트로피. 엔트로피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과학 용어인데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무질서도라고. 무질서도.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은 자연적으로 흘러올 때는 점점 무질서해진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갑자기 그러면 그게 변이 전과 후를 비교할 때 변이 후가 무질서해진다 이거예요. 원숭이가 돌연변이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원숭이보다 사람이 더 무질서해져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에 돌이 있어. 돌이 있는데 그 좀 큰 돌이야. 그거를 자연적으로 뭐 이렇게 흙이 꺼지고 이러면서 그 돌이 굴러서 땅 밑으로 떨어져 내려와. 그 자연 현상이야. 그러니까 땅이 산 위에서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돌이 땅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은 무슨 현상이야? 자연 현상이야. 진화론자들이 하는 진화 현상이야. 그렇게 진화론은 자연 현상이니까 자연이 된 거니까 누가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자연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돌이 땅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큰 바위가 점점점 땅 밑에 떨어지면서 부스러지는 거예요. 부스러지면서 땅 밑으로 내려오는 거지. 그것은 산 위에 있던 바위보다 땅 밑에 돌로 깨진 것보다 뭐가 더 질서 있는 것 같아? 뭐가 더 무질서해? 산 위에 바위로 있는 거하고 그러면 내려오면서 깨져가지고 돌로 된 거하고 뭐가 질서 있어? 산 위에 있는 바위가 질서 있는 거지. 질서 있는 데서 무질서한 데로 내려오는 거죠. 그게 자연 법칙인 거죠. 그게 연력학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연 법칙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보면은 다 사람이 돌을 땅 밑에서 들어서 위로 올릴 수는 있어. 사람이 들어 올려야 돼. 자연적으로는 굴러 떨어져야 돼. 물이 상류에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야 돼.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는 않아. 그게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고 이제 그게 산에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자갈됐다가 자갈이 물속에 들어서 흘러가다 모래가 돼가지고 바다로 가 있다가 그게 수억 년 되면 이제 바위가 또 되지 굳어서 이제 굳어버리는 거. 그런 게 자연현상인데 사람이 들고 올라가지 않았는데 바위가 산 밑에서 산 위로 올라갔다?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그건 이제 화학 법칙이에요. 연력학 법칙. 그거에 의하면은 진화론은 허구다.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이거는 다 뭐냐 그러면 하나의 가설, 하나의 이론이야. 창조론의 6천년선 그것도 하나의 가설이야. 정확하게 하려면은 과학적인 것인데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가설, 학설, 진화론이라고 그래. 그래서 진화론, 창조론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예요? 시궁창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되고 싶죠? 네. 그 창조론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궁창에서 온 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조상은 어디예요? 송살이에요? 아니다. 우리는 아담 하와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점이에요. 뭐를 믿어야 할지는 각자 믿음에 따라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몇 분인가? 조금 남았나?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좀 하나 더 해줘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오렌지 귤 있죠? 오렌지 귤 그런 것들 잘 드셔요? 요새 귤은 좀 없어지고 오렌지가 좀 남아있죠? 수입해온 거? 네. 오렌지 귤에 있는 성분 가운데 우리가 먹어서 좋은 게 있다는 거야. 요새 최근에 논문에 나와서 연구가 왔잖아. 왜냐하면 오렌지 귤을 먹은 사람하고
먹지 않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어떤 미국에서 연구한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저기를 변을 조사했어. 대변을 잘 해서 그 속에 있는 그 대장균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오렌지를 주기적으로 조금씩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먹는 사람들의 대장균 속에는 특이한 대장균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먹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근데 그 특이한 대장균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안 걸려. 치매가 잘 안 걸리는 걸 알아내서. 치매가 안 걸려. 그런 대장균이, 좋은 대장균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또 오렌지를 먹은 사람들의 대장 속에서 나온 그 변을 보니까 그런 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귤을 많이 먹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조금씩 먹으면은 우리가 우울증을 없애는 그런 좋은 대장균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뇌에 가가지고 뇌에서 뭘 만들어내면 그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치매에 안 걸리는 그런 저걸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게 귤 속에 있는 것이다. 오렌지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최근에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람을 실험을 했지만은 또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귤, 오렌지 같은 거 자주 가끔 한 번씩 먹는 거는 몸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 가서 꼭 오렌지 사서 먹도록 해요. 그러면 거기 좋은 대장균이 생겨가지고 그 대장균이 뇌에 가가지고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죠. 도파민 없으면은 치매가 걸리는데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쨌든 그런 좋은 뉴스가 있더라고. 과학적인 뉴스인데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귤에 오렌지, 귤 이런 것들은 좋다는 거.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죠. 질문 있으면 하시고.